2024년 12월을 끝으로 남편이 일하는 용역업체가 계약 만료되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결혼한 지 2년이 넘은 우리 부부는 남편은 현재 병원에서 5년 이상 대청소 일을 하고 있다. 매년 1월이 되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시기가 온다. 그런데 올해 2025년도는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입사한 날부터 계속해서 같은 용역업체에서 계약을 이어오며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을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관리했던 용역업체는 계약 만료가 되었고 새로운 업체가 관리하게 되었다. 업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새로운 업체에서도 일하는 분들이 그대로 일하는 걸 원한다고 한다. 물론 그만두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대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일하기로 했다고 한다. 남편이 일하는 대청소반도 그만두는 사람 없이 그대로 일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남편은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고 계약 만료된 업체와는 퇴직서를 썼다고 한다. 일은 그대로 했던 대로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정말 바뀐 게 없다고 한다. 사무실 직원들도 그대로 일을 계속한다고 한다. 반장들은 안 바뀌더라도 업체가 바뀌면 사무실 직원들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관리소장도 그대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직원도 그대로 바뀐 거 없이 계속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계약 만료와 함께 궁금했던 것, 바로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동안 일했던 용역업체가 계약 만료되었으니 퇴직금이 나온다고 얘기했다. 연조수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했고 1년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많이 속상해했다는 얘기도 했다. 남편이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일주일이 모자라 퇴직금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나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남편도 당연히 5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 대부분 퇴직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얘기가 쏠린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이 업체가 좋았던 점이 월급날은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날짜에 급여가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만큼 기운 빠지는 것도 없는데 그 점은 참 좋았던 것 같다. 물론 섭섭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도 미련도 없는 것 같다. 사실 난 건강상의 문제로 편의점에서 일요일만 일을 하고 있지만 남편과 함께 청소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남편이 아직은 일하던 곳에서 일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니 남편의 마음도 중요하니까 다음을 기약해본다. 남편이 업체가 바뀐다는 말을 했을 때 난 의외로 담담했던 것 같아. 내가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예전의 내 마음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 같다. 항상 불만투성이에 부정적이었던 내가 지금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크게 욕심부리지 않아도 행복해지고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내 욕심만 채우려 하는 것보다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니까. 결혼도 했고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얘기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사실 나도 최저시급을 받고 있지만 남편도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난 남편이 200만 원 벌어오고 있는 것에 아무런 불만은 없다.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부리지 않고 착실하게 꾸준히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일을 남편이 해주고 있어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한가득이다.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더 활짝 웃으며 밝은 기운을 주어 아주 작은 행복감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해주는 남편에게 난 항상 자기가 최고야. 정말 잘했어. 너무 훌륭해. 너무 똑똑해. 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인정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해서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벅차오르듯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인정이 남편을 인정해주는 아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와 희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만만 가득했던 나였기에 지금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나만은 남편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비를 맞고 있는 나에게 우산을 건네주는 것도 좋지만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을 난 더 원했던 것 같다. 결혼을 하고 누군가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 마치 아이의 마음보다는 어른의 마음으로 성장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만큼 나도 남편에게 마음속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고 싶었다. 예전엔 돈만 쫓는 사람은 결국 돈으로 망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었다. 항상 돈 많은 사람들을 그저 부러워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아프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들을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들을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이 말을 듣고 난 그래서 내가 꽃길을 걷고 있구나 하고 순간 미소를 지었다. 물질이 나에게 행복함을 안겨주는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돈이 적던 많던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모질고 힘든 이 세상도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는 든든한 남편 덕분인지 오늘 하루도 행복한 마음의 빛이 편안하고 포근함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것 같다. 오늘 하루도 아무런 탈 없이 묵묵히 일해준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본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따스함과 포근함으로 가득 밝게 빛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또 힘든 일도 묵묵히 일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행복한 순간들의 한 페이지가 될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향기를 뿜어내며 행복일기를 마무리해본다. 행복님들 행복하고 편안한 설날 되세요. 우리 꽃밭 가득한 꽃길에서 만나요.